신개념 주식 서바이벌 수익률 대회를 시작합니다. 네, 100% 주식으로만 진행하는 수익률 대회. 앞으로 3개월 동안 이 10명의 멘토님들이 수익률로 대결을 해서 탑3를 선정한 뒤 상금 1억 원을 수여하게 됩니다. 오늘도 어떤 멘토님들이 출연하셨는지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지금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뜨겁게 승부를 하실 네. 두 분의 승부사님들을 먼저 화면으로 만나봤는데요. 저희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드릴게요. 두 분의 멘토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각각 멘토님에 따른 QR코드가 하단에 깔리게 됩니다. 이 QR코드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이 방송 중에만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간 놓치지 말고 빠르게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따라 들어오시면 우리 멘토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오픈톡방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가장 빠른 방법으로 QR코드 활용하시기 바랄게요. 네,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데요. 본격적으로 정말 얼굴 만나 뵙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 한 분씩 좀 간단하게 인사해야 될 텐데 먼저 주포 이현민 멘토님 또 일주일 만에 방문해 주셨는데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수급의 왕 주포 이현민입니다. 뭐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 많이 보시는 분들 저랑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와 역시 이 수급의 왕답게, 네, 왕답게. 기세가 대단했는데요. 계속해서 이 김정철 멘토님도 들어봐야겠죠. 그렇죠. 1부 때 또 화려하게 김정철 쇼를 해주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 멘토님 만나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일부 시간에 너무 좀 흥분해가지고 일단 마음을 좀 깔아앉았어요. 또 네, 깔아앉혔는데 다행입니다. 네, 진정시켰습니다. 다 이게 다 시청자분들 주식 투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얘기들이니까 좀 더 비하인드 스토리를 막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요. 제가 더 해주세요.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창당을 했고 네. 삼성전자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네. 네. 코오롱 티슈즈는 어떤 회사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대체 이 채권 시장은 왜 지금 난리인지 네. 네, 그거까지 같이 와.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철 멘토의 썰전이 듣고 싶다. 네. 우리 김정철 썰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QR코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유정 씨, 우리가 본격적으로 승부에 앞서기 네. 전에 지난주 성적표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주말이 필요 없죠. 바로 수익률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김정철 멘토님은요, 지난주에 너무 감사하게도 2번을 나와주셨어요. 대주전자재료, LIG 넥스원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지금 시장의 하락과 함께 약간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하셔야 할 거는 지금 시장 대비 오늘 하락폭보다는 적게 하락하고 있다는 거, 가격대가 굉장히 저가에서 잡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고요. 이한민 멘토님의 관심주입니다. 바로 포스코 케미칼과 한학투어인데, 아니 포스코 케미칼은 우리 언급해 주시고 나서 다음 날부터 급등을 하고 계속해서 상승향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모든 종목들 한번 종목 AS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정철 멘토님부터 들어볼게요. 네, 뭐 대주전자재료 사실 얘기 드리고 바로 급등했어요. 네. 바로 급등했는데 맞아요. 바로 급등했는데 문제는 뭐냐? 급등해서 다시 밀렸다. 네, 다시 밀렸다는 거고, 일단 대주전자재료와 포스코케미칼의 싸움, 2차 전지 소재 싸움에서 제가 졌어요. 포스코케미칼이 워낙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네. 네, 근데 대주전자재료도 어차피 잘 나올 거다. 그래서 지금이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마이너스 1.36% 하락해서 조금 밀렸고요. 자, 그다음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네. 삼성 엔지니어링인데 그냥 제자리예요. 맞아요. 그냥 제자리인데 살짝 밀렸다. 네, 근데 전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가도 이 제자리면 그냥 던질 거다.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삼성 엔지니어링을 내가 보유하고 있다 하시는 분은 그냥 톡방 들어오세요. 네.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언제 삼성 엔지니어링 그만 볼게요. 이렇게 해서 아마 매도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 좀 드리면서 얘기 드리고 마지막으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수준은 있지만 중장기로 보면 좋은데 네.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는 세월아 네월아가 중요하지 않죠. 빨리빨리 수익내고 빨리빨리 다른 그쵸. 종목 보는 게 제일 맞습니다. 중요하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톡방에서 따로 다시 코멘트 드릴 예정이고요. 네. LIG 넥스원 자 이게 말이죠. 이게 그 외환영운 전문가님이 올라갈 수 없다 이 종목. 그렇죠. 네, 올라갈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때가 바닥이었어요. 네. 그리고 올라왔어요. 올라왔고 오늘 또 한 사실 2% 정도 올라와서 한 오늘 수익률이 한 7%가 넘어갔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음봉으로 다시 제자리에 왔는데 네. 괜찮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고 지금 기간 수급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LIG 넥스원 잘 가고 있다. 그리고 기존에 제가 얘기 드렸던 종목 중에 한 종목 제가 추가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KTNG가 있습니다. KTNG 네, 예전에 이제 대장주로도 유명하죠. 예전에 제가 갖고 나온 종목인데 그냥 이래요. 수익률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상상에 그냥 계속 맡긴다. 안 밀리고 있어요, 계속. 예. 그냥 이거는 그냥 어차피 수익 내려고 들어간 것도 있잖아요. 배당 받으려고도 들어갔는데 그냥 일단 쌍피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KTNG까지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수익률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우리 김정철 멘토님과 함께하며 만들어지니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빠르게 찍고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현민 멘토님의 AS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일단 포스코 케미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때 이제 저번 주에 방송했을 때 포스코 케미칼 전고 좀 돌파할 것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다음 날 돌파를 시원하게 하진 않았는데 살짝 돌파했고요. 그 다음부터 돌파해준 자리가 여러분 뭐가 되죠? 이제 지지라인이 되죠. 네. 지지라인 되는데 그거 이제 지지라인에 어느 정도 안착을 해서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돌파해주면서 이제 거래대금을 많이 실렸어요. 그래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시장에 관심이 사람들이 많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약간 목표가가 20만 5천 원이었던 것 같은데 아직 조금 남았네요. 근데 그래도 곧 갈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저는 또 하나투어도 조금 궁금한데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네. 네. 네, 뭐 하나투어 좀 지금 많이 밀린 모습이 보이는데 이거를 제가 보고 지지라인 선에 약간 밑에다가 지금 손절가를 걸어놨어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하나투어가 견제하다. 살아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네. 그냥 그 대신에 이제 손절가는 정확하게 지키세요. 혹시 네. 모르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안전벨트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하게. 이 이현민 멘토님이 약간 좀 상당히 좀 겸손하신 게 오늘 목표가 20만 5천 원 찍었는데 포스코 케미칼 찍었었나요? 오늘 고가가 20만 5천 원이잖아요. 오, 근데 본인 사실 종목도 모르시면 네. 어떡해요? 본인 수익률을 더 낮췄어요 지금. 이거는 뭐 저를 그러네요. 봐주는 건가요? 네, 오케이. 딱 네, 정확하게 오늘 20만 5천 원. 네. 제가 오늘 거의- 방송을 너무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그쵸. 예. 20만 네. 5천 원을 좋네요. 찍었는데 이 정도면 네. 이 정도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작두탄 목표가인데요. 네, 지금 네, 완벽한 여기까지. 터치라인으로 수익률을 조금 겸손하게 낮추신 이현민 멘토님까지 아니 우리 김종철 만나봤고요. 멘토님은 이렇게 상대방을 작두탐나고 설명해 주시는 걸 보니까 다음에 작두공차 선물 좀 해드릴게요. 부러워서 그래요. 부러워서. 부러워서 저렇게 네. 지난주에 얘기한 종목이 다음 주 되자마자 목표가에 도달했다. 좀 부럽습니다. 사실 뭘 우리 부러워요. 김종철 우리 멘토님도 단기간에 또 올라가는 네, 수익 종목도 겸손하십니다. 이상하게 같이. 제가 네. 얘기한 종목은 제가 얘기하면 잔잔하게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김종철 잔잔하게 가요. 멘토님의 또 이 투자 성향은 확실하고 탄탄한 종목으로 안정적으로 딱 놔두면은 이렇게 오븐에 베이킹을 했을 때 식빵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네. 식빵을 굽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겸손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저는 참고로 좀 화력 센 거 좋아해요. 빨리빨리 화력 센 승리하는 거. 거. 네. 빨리빨리 승리하는 거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요즘 빨리빨리 승리하는 거 천천히 가요. 그 오늘 활발할 수 있는 종목 준비해 온 걸로 알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팀을 나눠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팀을 좀 어떻게 나눠볼까요? 뭐 오늘은 선택을 한번 저희가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간택까지는 아니고요. 저는 그냥 저는 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받아들여야죠. 손가락 화살표로 이렇게 네. 하나, 둘, 셋 한번 하면 찍어볼까요? 찍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아, 둘 다. 두 분이 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떡해요. 네, 어떡해요. 고르세요, 주부 이영민. 오늘은 네. 저는 또 약간 색깔에 좀 민감하고 색깔에 민감하시구나. 오늘 약간 네. 검정색을 입으면 약간 킬러 같이 싸워야 되잖아요. 약간 킬러 같은 느낌으로 오셔서 네. 오늘은 핑퐁핑퐁 하는 느낌으로 오늘은 제나 앵커님 좋습니다. 와, 네. 저는 안타깝게도 네. 우리 이현미 멘토님께 거절당했기 때문에 거절이라고 하시면 좀 그렇고. 괜찮아요. 저는 김정일 같이 가야 될것 씨님이 같아요. 핑키를 하셔도 돼요. 저는 사실 3대1로 싸워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실 왜 핑키를 하셔도 돼요. 그랬냐면 네. 저는 오늘 이현민 멘토님의 그 목표가를 빠르게 도달했던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왔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함께 하고 싶어서 선택을 아. 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선택한 그 멘토님입니다. 바로 하단에 QR코드 나타나고 있죠. 주포 이현민 멘토님의 QR코드가 지금 화면에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따라 들어오시면 오늘도 여러분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지난주에 공략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목표가를 공략했던 종목을 가지고 온 바로 이현민 멘토님이시니까요. 함께 나도 수익률 챙겨가고 싶다. 목표가 도달 어렵지가 않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렸으니까요. 이 시간 끝나기 전에 빠르게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이 시장에서는 정말 확실한 스펙과 확실한 능력이 보장된 멘토님만큼 우리가 안심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구나도 다 알고 계시죠? 확실한 팬덤과 확실한 실력과 확실한 수익률을 보여주는 우리 김정철 멘토님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 첫 번째 승부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누구부터 할까요? 저는 김정철 멘토님부터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난 방송에서 네. 히든 정보를 못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궁금해요. 이 히든 종목이 사실 이번 시간 첫 번째 종목입니다. 아, 진짜요? 바로 네. 네. 심택. 심택 갖고 오셨습니다. 네, 심택 왜 가지고 오셨죠? 네, 심택 딱 심택 이름만 들어봐도 왠지 마음이 따뜻한 IT 기업 같은 느낌이죠. 약간 네. 심택. 아, 네. 네, 근데 뭐 약간 그런 기업인데 일단은 이 회사가 이제 정확히 보자면 이 반도체 기판 관련주예요. 아. 기판 관련주인데 반도체 기판 관련주가 작년하고 그다음 올해 초까지 해가지고 좀 상당히 좀 많은 시세를 냈습니다. 많은 시세를 냈고 이 반도체 기판 관련주가 주요 포인트가 뭐냐면 반도체가 여러분 반도체가 이렇게 네모나게 있잖아요. 그럼 네. 이 반도체 이걸 회로를 둘러싸고 있는 기판이 필요해요. 네. 이 기판이 필요한데 이 기판이 뭐 작은 기판도 있고 정말 요만한 기판도 있거든요. 반도체가 요만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런 기판부터 해서 다양한 기판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기판들이 계속 그 반도체에 정보나 이런 거 전류 같은 거 왔다 갔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만은 이 반도체 회로 기판 관련주로서 인쇄 회로 기판 전문 업체예요. 자, 근데 이 회사가 정말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성 회로 기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플렉서블, 그러니까 휘어져 있는 그 IT 기기 같은 경우는 이 회로 기판이 휘어져야 되거든요. 회로 기판 휘어져야 되는 그런 기술력까지 모두 갖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모두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빅테크, 전 세계 빅테크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함해서 거의 모든 빅테크들한테 다 납품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납품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에 이슈가 됐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월봉을 보시면은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 이슈가 됐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DDR4에서 DDR5로 메모리 반도체가 전환이 되면서 기판을 다 다시 바꿔야 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기판 수요가 어마어마한 기판 수요를 쭉 받아서 주가가 미리 선반영됐고 지금 현재 그 수주가 현재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사실 이 회사 하면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저평가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네. 자, 보시면 아십니다. 자, 그냥 올해 예상 순이익이 그냥 3천억대 초반이에요. 3천억대 초반. 영업이익 때리면 뭐 영업이익 중간값으로 해도 3,500억. 근데 시가총액은 1조 1,000. PER이 불과 3배. 3배도 많아요. 3배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봐도 PER 3배 이상이에요. 근데 PER이 3배밖에 안 된다. 어마어마한 저평가죠. 어마어마한 저평가인 상태다.
그만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신택이 앞으로도 이런 실적을 거둘 수 있을 거냐인데 네. 제가 아까 얘기드렸죠. 중국이 자기 무덤 자기가 열심히 파면서 결국은 중국의 반도체는 영원히 물 건너갔다. 심지어 대만의 TSMC도 불안하니까 미국이. 미국이 대만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만의 TSMC를 미국이 대만을 지켜주는데 돈이 많이 들까요? 그냥 차라리 대만 버리고 그냥 한국에다가 삼성전자 같은 거 하나 삼성전자한테 TSMC 비슷하게 일 좀 해봐 해가지고 하는 게 돈이 많이 들까요? 후자죠. 후자가 돈이 적게 들죠. 네. 예, 티키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 자세히 안 아니. 듣고 자세히 안 듣고 티키를 하고 계시는데 돈이 더 적게 돈이 든다. 훨씬 많이 네. 듭니다. 그러니까 대만을 방어하는 게 돈을 훨씬 많이 들어요. 미국 결국은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냥 TSMC를 더 이상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사실 삼성전자 수혜보고 그러면 우리나라 소부장 관련주들이 뜰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의 심택이 그 중에 하나고 요즘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반도체 소부장만 딱 지금 옆에다 딱 나열해 놨는데 한번 눌러볼게요. 유진테크 이렇습니다. 오늘 급등. 원형 IPS 급등. 코미코는 PSK 6% 급등. 자, ENF 테크놀로지, 자, STI 다 급등해 오늘. 자, 최근 며칠 동안 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테크윙, LB세미콘, TSE, 심지어 반도체 소재 관련주인 SNS테크. SNS텍 보시면은 오늘 무려 8%. 자, 심택도 이러한 결이다. 결이 이런 결로 현재 우리가 보시면 지금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다. 그럼 이게 앞으로 얼마나 갈까요? 엄청 많이 갈까요? 많이 간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소부장 관련주들은 시세를 어느 정도 내고 갈 거다. 근데 지금 당장 엄청나게 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네. 시세를 충분히 내줄 수 있다. 라는 포인트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이 심택 매수가와 목표 주가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멘토님? 매수가는 일단 내시적 가죠. 네, 저는 매수가. 단 한 번도 이런 걸로 빼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실제로 심지어 예, 물론 딱 한 번 그랬어요. 딱 한 번 시초가라고 해놓고 다음날 아침에 톡방에다가 미국장 밀렸으니까 좀 뒤로 볼게요 라고 한 적은 있어요. 딱 한 번 네. 있어요. 딱 한 번. 요것도 마찬가지로 시초가지만 혹시 내일 미국장이 갑자기 미 연준 위원들이 지금 블랙아웃 기간이긴 합니다만은 갑자기 유출돼가지고 뭐 금리를 막 200 베이스 포인트 올리겠다 뭐 이래버리면 네. 분당하겠죠. 근데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매수가를 조정하겠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가 아니면 매수가를 조정하지 않는다. 그럴 경우가 아니면 그래서 좀 매수가는 꾸준히 시초가로 이어간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손절가도 얘기 드리자면 뭐 32,000원 잡고 있고요. 목표가는 한 41,500원이 가볍게 1차 목표가고 사실 이 회사의 주가는 원래는 9만 원이 돼야지 적정 주가입니다. 아 9만 원. 네. 지금 36,000원이에요. 네. 어떻게 얼마나 큰 적정 목표가가 원래 남아있는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심택이 매력적인 이유와 함께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공격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 먼저 해볼까요?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뭐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화력이 센 종목을 좋아하신다. 네. 제가 보니까 수급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네. 아주 좋은데 야 이게 지금 완전히 상승 추세라고 보기는 아직까지는 어려운데 왜요? 내일 시초가에 매수를 하셔서 그 화력이 얼마나 세게 들어올지는 약간 의문인데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네. 네, 뭐, 맞습니다. 정확하게 짚었어요. 뭘 제가 정확하게 화력이 세다. 네. 저 빨리빨리 올라가는 거 좋아한다 했는데 사실 네. 이 종목이 빨리빨리 올라가진 않아요. 시가총액 1조억이 넘는 네, 회사이기 제가 조금 때문에. 더 보태면요. 조금 이 종목 정말 좋은 종목인 거 맞아요. 근데 아주 천천히 거북이가 기어가듯이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매물이 쌓여서 못 뚫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네. 전형적인 하방 롤링이 아닌가 싶거든요. 아, 지금 바닥에서 하방 롤링. 단기 쇼커버가 끝났다고 해도 지금 호가창을 다시 누르면서 공매도 치기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정부적인 이슈긴 봐도 당분간은 그래도 좀 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에 눌린 게 아니라 오늘 튀어 올랐잖아요. 튀어 올라서 전 고점 다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시세 엄청난 대시세가 나온다라고 얘기 드리지 않습니다. 이 종목이 하루에 뭐 20% 간다 이렇게 얘기는 안 드려요. 근데 네. 단 추세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좀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차피 추세를 돌렸고요. 그러니까 지금 IT 전기전자 지금 안 좋은데 이거 지금 안 좋다고 하는데 수요 안 좋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 네. 사도 됩니까? 안 좋을 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 좋을 때 선반영 돼가지고 안 좋은 게 다 좋을 때 안 좋은 게 다 안 좋을 거라는 건 선반영이 됐고 그리고 네. 지금 안 좋을 때
그럼 이제 좋은 게 선방향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포인트가 하나 나온 게 뭐냐? 미국이 바로 중국이 자기 무덤 자기가 파주면서 미국이 중국과 아예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만들었다. 헤어질 결심. 네. 영화 제목 중에 그런 게 있죠. 네. 미국이 중국하고 새끼손가락 하나 요만큼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시진핑이 하는 짓을 보더니 완전히 헤어질 결심을 네. 딱 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10%를 못 올라가도 소부장 종목 신택 이런 관련주들 소부장 종목들은 못해도 30-40%는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네. 전 그래서 어차피 이게 세 달치니까 이게 한 달 정도 되면 아마 한 20-30% 넘게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전 물어보고 싶은 게요. 2022년 7월부터 이 회사가 물량이 조금 급감하면서 매출 자체도 조금 차질이 예상이 된다라는 얘기가 2000 몇 나왔어요. 2022년 7월부터요. 매출 2022년 물량이 7월부터? 네.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해 급감하기 시작하면서 이 회사의 매출에 좀 차질이 있지 않나. 잘못된 그런 정보를 뉴스가 나왔는데 그 뉴스가 기자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네. 커지 정보고요. 그 회사 제가 그 뉴스 확인해가지고 제가 네, 알겠습니다. 허위 사실로 제가 네. 올릴게요. 이게 뭐냐면 수주잔고 제가 3일 전에 여기 IR 당장 통화했어요. 네, 수주잔고 아직도 최소 원래 그 전에 두세 달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수주잔고가 4달이 넘어간다. 네. 가동률 90%다. 그리고 그 기자분이 7월 얘기하셨는데 어떡하죠? 예상 실적이 2분기보다 3분기가 더 많은데? 네. 근데 저는 이쯤에서 포인트가 그게 아니라요. 멘토님 포인트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우리 멘토님도 리서치 자료 보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리서치요? 네, 예. 리서치 자료에서는 이 회사 매수는 맞아요. 매수도 많고 근데 목표가를 좀 하향 조정했단 말이에요. 하향 조정한 데는 좀 이유가 있을까요? 본인들이 하향 조정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각자 툴이 다른데. 근데 모든 리서치가 리서치하는 회사들이요.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리서치하는 회사가 아니죠. 증권사들이 다 리서치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얘기 드리자면 이 리서치하는 증권회사들 각자 다 기준이 다릅니다. 기준이 다르면 하향할 수도 있고 상향할 수도 있고. 증권사 리포트 맞은 거 많이 보셨나요, 여러분? 많이 안 보셨잖아요, 그렇죠? 증권사 리포트가 맞는 게 그렇게 많이 없어요. 굳이 찾아보려고 찾아봐야 하나씩 보이는 정도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그 기자분이 얘기하신 2분기 그럼 3분기 실적이 더 안 좋아야 되는데 3분기 예상 실적이 더 좋은데 어떡하죠? 왜냐면 제가 여쭤보고 제가 싶었던 봤을 거는 때는, 포인트가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그 기자가 누군지 제가 찾아서 이 사람이 과연 허위된 정보를 썼다. 그럼 제가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네. 그 말이 끝까지 들으셨어야죠. 네. 제 말을 끝까지 들으셨어야죠. 그냥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네. 기자님이 그 물량이 이렇게 하고 있어서 외국 쪽에 또 필리핀에 공장을 세워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끝까지 들으셨어야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포인트가 바로 아까 그거였어요. 전제가 틀렸어요 이미. 왜요? 전제가 틀렸잖아요. 아니 7월부터 물량을 준다 그랬는데 짠다니까요. 가동률이 지금 90%예요. 제가 3일 전에 확인했어요. 가동률 90%입니다. 그리고 수준 물량 오히려 1개월치가 더 늘었어요 이미. 더 늘었다고 최근에 리포트도 나왔고. 네, 그런 상태예요.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심태 지금 그렇게 방어를 이렇게 방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팩트하고 팩트가 아닌 사실을 가지고 기자가 얘기했다. 그럼 찾아가야죠 제가. 찾아가서 네. 아니 왜 팩트가 아닌 사실 썼냐. 합의하시기 네. 바라겠고요. 제가 끝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합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심택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봐도 그러니까 우리 물론 이현민 그거 있어요. 멘토님께서도 이현민 멘토가 정확하게 얘기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화력 센 거 한다더니 안전한 거 아니야 이 얘기인데 네. 뭐 맞습니다. 사실 저는 안정적이고 싶어요. 네, 안정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저는 그래서 오늘 리스크 좀 있는 거 갖고 오신 줄 알고 네. 많이 네. 좀 까드리려고. 네. 근데 뭐 수급도 그쵸. 좋고 뭐 이래가지고 일단은 깐 거는 안정적으로 가려고 합니다. 안정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안전적인 종목을 대응할 우리 이현민 멘토님의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어떤 종목이죠? 일단 제가 오늘 갖고 온 종목은 물어왔죠. OCI. OCI. 너무 OCI입니다. 좋죠. 더 안정적인 종목 갖고 오셨어요. 오늘은 제가 네. 조금 안정적으로 가보려고 해서. 알겠습니다. 들어볼게요. 일단은 OCI를 갖고 왔는데요. OCI가 이제 뭐 화합물 제조, 및 폴리실리콘을 주로 하는 회사이죠. 그러니까 OCI가 이제 폴리실리콘이 굉장히 중요해요. 태양광 관련주로 주로 이제 분류되는 이유가 이제 폴리실리콘을 이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슈가 최근에 가장 많이 되고 있죠. OCI는 태양광 관련 이제 폴리실리콘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제조하고 있는 이제 회사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미국의 계속 IRA법이 이제 계속 이제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중국산 태양광 제품 규제와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국내 태양광 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뭐 최근이었어요. 완전 최근은 아닌데 이제 9월에 미국에 이어서 유럽연합이 강제 노동 금지법을 이제 추진을 한다는 소식에 이제 관련주로 엮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강제 노동 금지법이 뭐냐면, 그러니까 뭐 재료를 이제 뭐 수확하고 채굴하고 제조, 유통하는 이런 과정에서 네. 이제 강제 노동법이 들어가면 이제 그런 제품은 유럽에다가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거예요. 금지한다.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사실상 중국 신장 위구르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제 노동을 하고 있다고 거의 보면 그쪽을 되죠. 타겟팅한 네. 거군요. 네, 어떻게 거의 보면. 타겟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안이 이제 발효가 되면 신장산 원자재가 포함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를 해야 되겠죠. 이러다 보면 이제 국내 업체들이 이제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커요. 네. 근데 지금 뭐 폴리실리콘을 비중국계 네. 폴리실리콘을 하는 업체들이 이제 제일 크게는 한 세 정도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뭐 미국의 햄록, 햄로. 독일 바커, 바커.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OCI. OCI. 아, 이게 자랑스러워요. 제가 네. OCI를 가지고 온 이유인데요. OCI가 이 중에 가격 경쟁력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와. 예. 그래서 뭐 지금 사실상 국내 태양광 관련주들 중에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여져요. 네. 예.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OCI가 텍사스 모듈 공장을 1기가와트로 증설을 한다. 그러니까 미국 내 태양광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OCI의 미국 자회사인 이제 미션 솔라 에너지가 미국 태양광 모듈 공장 생성 능력을 210메가와트에서 1기가와트로 확장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네. 올 4분기에 증설해서 이제 착수에 이르면 내년 말부터 상업 생산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 1년 정도 있으면 상업 생산을 할 수 있는 거죠. 얼마 그렇게 오랜 기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 증설을 시작으로 이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 이후에 지속적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이제 미국 태양광 시장의 성장세를 대응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뭐- OCI 같은 경우에는 워낙 탄탄한 종목이고 저희 코주부에서도 많은 멘토님들이 나오셔서 정말 주목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언급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쵸. 네. 그렇다면 우리 가격대를 들어야 합니다. 가격대요? 네. 가격대는 뭐 저도 질 수 없죠. 아, 매수가인가요? 오케이. 시초가? 시초가 갑니다, 내일. 네, 아, 시초가입니다. 그리고 내일 중요한 게 내일 네. OCI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가장 근데 중요한 포인트네요. 저는 좋게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네. OCI가. 내일 시초가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다행히 좀 더 땡큐인 게 오늘 좀 눌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 그냥 내일 시초가 매수하시고 이제 손절가는 87,500원. 좋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28,500원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략까지 확실하게 잡아주셨거든요. 사실 요즘 좀 주목해야 하는 관련주, 그중에서도 좀 빛을 낼 수 있는 종목을 확실하게 잡아오신 것 같아요. 김정철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이현민 멘토가 네. 이 방송 예청자예요. 제가 네. 예전에 OCI를 네. 저런 거와 똑같은 설명을 여기서 똑같이 했어요. 오케이. 네,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일단. 네. 그러니까 왜 날 따라하냐. 결국 이런 말이거든요. 아 근데 오늘 한 김수진. 가지가 또 포인트가 네. 잡혔어요. 뭐냐? 아니 11월 8일 날 미국 중간 선거에서 지금 공화당이 압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은 사실 이 신재생 에너지가 위험하다. 사실 지금 보시면 여러분 차트 한번 잡아주실래요? 네. 상강의 멘트 한번 볼게요. 신재생 같은 풍력인 이거 같은 신재생 네. 사실 에너지인데 오늘 시장에서 신재생 풍력- 에너지가 일제히 하락했어요. 일제 하락했습니다. 왜냐면 공화당이 승리했을 경우 신재생 에너지가 다 물 건너가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라는 걸로 오늘 5% 폭락. 자,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오늘 1% 좀, 하나솔 태양광은 좀 버티고 있어요. 버티고 네. 있는데. 자, 그리고 CS윈드. 제가 때는 요 부분, 오늘 CS윈드 8% 네, 폭락했어요. 폭락이죠. 근데 물론 풍력 관련주들이 많이 폭락한 건 맞는데. 네. 중요한 건 요거는 미국 공화당이 만약 승리하게 되면 IRA도 통과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그쵸. 그러면 이거 다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오늘 나왔길래. 아. 예, 그래서 요거 제가 볼 때 OCI 약간 위험하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의견 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현미 멘토님? 그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어요. 네. 하실 수는 있는데 뭐 선거운동이라도 공화당이 하실 건가요, 함께? 선거운동 안 네. 합니다. 네.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김전철 멘토님 말씀하신 대로 뭐 공화당이 될 가능성이 뭐 있어요. 있는데 만약에 공화당이 되더라도 IRA 법안이 완전히 없어진다라고 아직은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그러니까 친환경 대체 에너지에 대한 이제 중요도가 지금 증가를 계속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그렇잖아요. 네.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풍력 에너지보다는 지금 뭐 한시가 급하잖아요. 풍력 에너지는 이제 설비만 하는데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맞아요. 그래서 태양광 쪽으로 이제 수요가 갈 건데 그 안에서도 OCI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이제 바라보기에는 좋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네. 이렇게 사실 말씀해 주셨어요. 이 신재생 에너지는 앞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할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잠깐의 이슈로 인해서 흔들릴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특히나 네. OCI 같은 경우에는 이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풍력은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에 비해 태양광은 그래도 더 빠르게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신재생 에너지가 아닐까 싶어요. 그중에서 OCI 저는 이 종목 많은 멘토님 분들께서 선택을 하셨지만 특히나 오늘 우리 이현민 멘토님이 가지고 오셨기에 더 큰 의미가 있고요. 내일 또 실적 발표가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실적 발표의 기대감에 선반영이 되어서 내일부터라도 당장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멘토님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근데 우리나라가 현재 원전을 하고 있잖아요. 원전에 집중하고 또 신재생 하니까 신재생 관련했던 사업들을 가지고 지금 이 현 정부가 전 정부에서 네. 했던 걸 지금 투수시고 있어요. 지금. 과연 이 신재생이 우리나라의 뿌리를 뻗어나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어차피 해외 사업한다. 뭐 그럼 저 그렇죠. 동의해요. 저 동의하는데 네. 하여튼 우리나라가 하여튼 뭐 원전을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다라가 오늘 원전 특허 소송 들어왔어요. 네. 상당했는데 네, 전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무슨 우리나라 말씀인지 현 정부가- 모르겠는데. 잘 왜 현 정부가 네, 원전에 일단은- 꽂혀 있지 않냐?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꽂혀 있다고 해도 네. 지금 정말 그쵸, 실질적인 네. 매출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지금 네. 현 상황에서 수주를 제대로 받았다 싶은 네. 게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해외 사업이라도 꾸준히 잘하면서 매출을 그쵸. 내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보는 게 더 현명한 투자 방법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정답입니다. 첨언을 해보도록 아우, 하겠습니다. 정답이에요. 제 네. 생각과 똑같습니다. 네. 멘토님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 안 되죠. 저 공격을 해야 되는데. 아니, 공개할 게 별로 없어요. 멘토님 이거. 일단 경고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경고 추가로 한번. 하나 네. 말씀드리자면 네. 외국인 매수세가 좋아요. 외국인 그렇죠. 매수세가 좋은데 그 매수세가 외국인 좋아요, 그 미국인들이 지금 뭐 현재? 그런 정보도 아예 없이 계속 매수를 꾸준히 할까요? 근데 지금 그렇습니다. 이거래일제 매도하고 있는데요. 이거래일 정도 매도한다고 네. 뭐 지금 전체 매도량 그 매수량에서 뭐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뭐 세 발의 피다. 네, 이 정도는 괜찮아요, 여러분. 네, 그럼요. 사실 그리고 네. 이 외국인의 수급 우리 김정철 멘토님도 좋아하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더 이상 공격할 게 없지 않나 싶거든요. 일단은 공개가 하나 있어요. 네. 실적 발표를 보고하는 건 어떠냐? 약간 네. 보고하는 게 공격같지도 어떠냐. 않은 공격 굳이 하나 실적 해주셨기 발표 때문에 전에. 제가 네. 넘어갈게요. 그만 말씀하세요. 굳이 실적 발표 딱히 전에 뭘 저에게 해야 전혀 되겠냐. 도움되지 않는 공격이기 때문에 네. 김정철 멘토님 공격 그만 듣도록 하고요. 일단 어쨌든 우리가 이슈와 모멘텀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개만 더 드릴게요. 네. 사실 아까 우리가 신택을 가지고 왔을 때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고 앞으로도 더 횡보 구간을 거치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OCI도 이슈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도 급등 나오고 나서 다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걸 보면은 사실 시장의 기대감만큼 주가가 받쳐주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시장이 하락하고 있고 박스권에 멈춰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가는 종목이라면 가주는 게 맞아요. 하지만 OCI 같은 경우에는 9월 28일 날에 최저점을 찍고 딱히 이렇다 할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으면서 지금 괜찮으세요? 지금 보고 있어요. 네. 네. 저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대응을 해야 지금 되니까. 계속해서 한 달간 사실 네. 지지부진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수급 말씀해 주셨는데 뭐 매수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큰 매수 물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뭐 기관 매수, 기관 외국인 함께해서 뭐 이거를 넘게 계속해서 매도만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외국인 매수량이 그렇게 많고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차트인지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멘토님? 일단은 제가 보는 포인트가 있는데 네. 어쨌든 뭐 지지 라인은 아직 뭐 멀진 않은데 그 주봉으로 보시면 주봉으로 길게 볼게요. 보시면 네.
크게 보면 밑에 계속 지지 라인이 이 정도 있어요. 네. 있어가지고 이거에 지금 뭐 크게 뭐 멀지 않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뭐 손익비 관점에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봉으로 보셔도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네. 지금 보면은 9월 15일 날 거래대금이 2,900억 정도 들어왔어요. 네. 뭐 아까 외국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꼭 네. 외국인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메이저 수급이 들어온 거를 포착하는 게 사실은 목적입니다. 이때 들어왔고 지금 약간 조정을 받긴 했죠, 한 차례. 근데 받았긴 하지만 여기서 뭐 거래대금 이탈 크게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별로 없었고 네. 최근에 상승 추세로 지금 돌리고 있는 모습이어서 저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정확하게 역시 주포라는 예명답게 정확하게 시장 상황과 수급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 빠르게 다음 종목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생방송 중에 함께 QR코드 통해서 바로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김정철 멘토님이 아까 먼저 시작을 하셨죠. 네. 그렇다면 우리 주포 멘토님 다음 종목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갖고 오셨죠? 알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한국 네.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갖고 오셨습니다. 왜 이 종목 갖고 오셨을까요? 제가 뭐 약간 꽤 됐는데요. 네. 약간 보고 있었는데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가 어쨌든 뭐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뭐 타이어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이죠. 네. 근데 이제 이 타이어 회사가 이제 국내 점유율 1위예요. 1위이고 글로벌 탑 10에 위치해 있고 네. 뭐 굉장히 괜찮은 회사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뭐 제가 그냥 이슈를 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전기차의 숨은 수혜주예요. 네. 아. 근데 왜 전기차의 숨은 수혜주야? 네, 라고 왜일까요? 어차피 뭐 똑같은 자동차 아니야? 네. 뭐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얘기 들으면 또 생각이 달라지실 수도 들어볼게요. 있습니다. 한번. 네. 어쨌든 뭐 내연기관 차랑 전기차랑은 뭐 일단은 근본적으로 좀 다르잖아요. 엔진이. 근데 왜 타이어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전기차용 타이어가 있습니다. 전기차용 타이어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차감 같은 경우에도 소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네.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연기관 차는 이제 타이어 소음이 한 30%에서 40% 정도가 있는데 네. 잘 티가 안 나죠. 근데 그 이유가 내연기관 차는 이제 엔진 배기음 돌아가는 때문이죠. 소리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별로 티가 안 나요. 근데 전기차는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조용합니다. 굉장히 네. 조용해요. 모터 돌아가는 소리밖에 안 납니다. 네. 근데 거기서 일반 타이어를 찼다. 그럼 30-40% 정도의 그 타이어 소음이 들리는데 네. 그게 거슬려요. 아. 그 승차감에도 문제가 됩니다. 네. 거기다가 또 하나. 일단 전기차는 굉장히 순간 속도가 빨라요. 내연기관이랑 좀 달라요. 초반 그 치고 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이 부분으로 생각할 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화를 신잖아요. 네. 근데 100m 스프린트 뛰는 선수가 멋있나요? 다른 스파이크가 마라톤을 스파이크 신죠. 그쵸. 네, 스파이크 신죠. 그러니까 용도가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기차에는 그에 맞는 타이어를 쓰는 게 더 좋고 네. 제일 중요한 게 전기차가 이제 나오면서 타이어의 수명이 마모도가 이제 되게 빨리 마모가 돼요. 아, 정말요? 일단은 네. 한 20%, 한 15%에서 한 20% 정도 전기차가 좀 더 무거워요. 중량이 많아요. 네. 아. 많이 나가고 네. 순간 가속도가 좋고 그러니까 타이어 마모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도 뭐 타이어 업계에 약간 긍정적으로 지금 뭐 긍정적인 그 주가가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매력적인 이유 들었는데 함께 가격대까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이 종목도 네, 시초가인가요? 시원하게 시초가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초가 대응하고요. 목표가 어떻게 보시나요? 시초가 가고 목표가는 4,500원. 4,500원. 4만 네, 500원. 손절가는 31,500원 가겠습니다. 아, 네. 네. 정도로 시원하게 네, 가겠습니다. 이렇게 네. 좀 매력적인 가격 라인을 잡아주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자동차가 변한다고 해서 네. 타이어를 뭐 유리로 만들지도 않을 거고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지도 않을 거고요. 네. 뭐 신재생이라고 하지만 그대로 고무를 쓰게 됩니다. 그래도 전기차 전용의 타이어를 만들고 있는 회사고 아무래도 원료인 고무 가격이 하향화되면서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네. 판매 마진까지 상승할 것으로 생각해 보면 이 종목이 정말 앞으로의 가져갈 탄력성은 어마어마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김종철 멘토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그렇게 따지면 전기차가 안 좋은 거잖아요. 단점이잖아요. 전기차의 단점이다. 전기차가 당연히 급출발 급제도 전기차가 사실 여러분 그 예전에 제로백 네. 3초 내로 들어오면 아 슈퍼카다 그랬는데 네. 전기차는 아무거나 요즘 다 제로백 3초예요. 아, 그 정도로 네. 급가속이 빠른데
그만큼 타이어 마모가 많이 돼서 그것 때문에 타이어 실적이 좋을 거다. 동의는 합니다만 전기차가 그게 단점인데 제가 볼 때는 특수 소재로 많이 쓰려고 많이 하고 있다. 근데 사실 타이어가 많이 잘 될 거라는 거는 저는 동의합니다. 네. 동의하는데 그게 한국 타이어가 될지는 그렇게 많은 동의를 하고 있잖아요. 미지수다. 왜 하필 왜냐? 이 종목이냐. 네. 왜냐? 일단 지금 IRA 법안 때문에 현대차 계약은 못 하고 있어요. 네. 네. 그 한국 타이어를 쓰고 있는 글로벌 메이커가 많지 않다라는 거. 네, 뭐 물론 몇 개 있습니다만은 네. 거기가 전기차 점유율이 아주 높지 않다는 거. 네, 시간 관계상으로 질문 좀 짧게 그래, 물어볼게요. 그것 때문에 네. 사실 어차피 IRA 때문에 사실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가 좀 주가가 밀린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좀 밀리는 자리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좀 걱정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우리 보시나요, 이현민 멘토님은 멘토님?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는 보시나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국내 업체들뿐만 아니고 제가 해외에도 좀 많이 나가요. 해외 나가는데 유럽 쪽에 좀 많이 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 동안은 이제 물류 차질이 좀 생겼어가지고 이제 많이 못 나갔던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물류 이슈가 이제 해소가 되면서 네. 미국, 유럽 등의 이제 제품 공급이 원활하게 이제 개선되고 있는 점이 앞으로 이제 방향성이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다른 타이어 업체들 대비 이제 물류 이동 비용 같은 경우가 네. 좀 현지에서 생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뭐 다른 뭐 업체들도 있지만 좀 더 긍정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 타이어 업체를 하나 더 추가로 또 얘기 드리자면 네. 이현민 멘토님의 차의 타이어가 브랜드가 뭔가요? 모르겠습니다. 100%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 아닌 거예요. 100%. 그래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아닌데 저희 아버지가 한국 타이어를 항상 끼세요. 네. 뭐 S 뭐식이 있어요. 네. 아,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버님이 타시는 네. 차에 한국 타이어를 쓰신다고 합니다. 정작 한국 타이어를 쓰고 다니는 사람이 제 주변에 많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뭘 많이 쓰는데요, 멘토님? 대부분 뭐 미셸 브레인 뭐 너무 이런 비싸잖아요. 것들. 제가 제주도에서 렌트카를 빌렸다가 네. 사고가 났어요. 타이어가 찢어지는 사고가 아, 났는데 네. 선택지를 주더라고요. 한국 타이어를 쓸 것이냐 아니면은 뭐 김종철 멘토님이 말씀하신 그 타이어를 쓸 것이냐. 네. 근데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요. 네. 뭐 그래도 국내에서는 한국 타이어를 많이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있지 그렇죠. 않을까라고. 충분히 세계적인 그쵸. 기업이고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네. 저는 참고로 선호할 게 있습니다. 저는 네. 저는 물론 제 차도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는 아닙니다만 저는 스노우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입니다. 아, 네, 좋습니다. 아, 어차피 이 매력 어필을 해 네, 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네. 살짝 헷갈려요. 이분이 이현민 멘토님과 그러니까요. 같은 자꾸, 편인가? 잠깐만요. 헷갈리거든요. 저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하세요. 저는 네, 자꾸. 나는 한국 타이어를 이용하고 있다. 네. 나는 외국 타이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그만하세요. 네, 자꾸 알겠습니다. 여쭤보지 그건 않은 애국자적인 거 마인드. 자꾸 네, 말씀하지 알겠습니다. 마시고요. 네, 이제 시간 계속해서 없어요. 네, 네. 김정철 멘토님께 다음 종목 여쭤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죠? HLB입니다. HLB 갖고 아우, 오셨군요. 지겨워, 진짜. 이거 얼마나 가지고 오는 지난번에. 거예요? 네, 네. 잠깐만요. 네. HLB를 우리가 사실 첫 방송 때 맞아요. 김정철 멘토님이 가지고 오셨는데 또 가지고 오신 이유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첫 방송에 제가 가져온 게 네. 아니라 시청자 상담 종목이었죠. 아니에요. 그랬어요? HLB 가지고 네. 왔어요. 예전에 가져왔죠. 예전에. 그러니까 몇주 그때 전에. 저희가 네. 저랑 같은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HLB 마음에 안 든다고 왜 가지고 왔냐고 했는데 오늘 네, 또 분명히 가지고 했어요. 오셨어요. 추가 매수. 네, 그러니까 아. 왜냐하면 잠깐만요. 네, 왜냐하면 지금 가격대가 너무 좋기 때문에 다시 가지고 오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한번 가격대와 함께 설명 들어볼게요. 네. 네. 사실 지금 가격대가 좋은 부분도 있지만 네. 추가로 하나 좋은 부분이 뭐냐면 HLB 지금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자면 리보세사립이라는 항암제를 만드는 회사고 이 항암제가 이번에 간암 인사 3상을 완료하면서 이제 미 FDA 사전 미팅 끝나면 시판허가 받고 시판허가 받으면 주가가 대폭등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미 인사 3상이 성공했기 때문에 미 FDA가 M만 하면 허가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 일단 네. 이게 첫 번째. 네. 두 번째 비소세포 폐암과 뇌종양 임상 2상을 현재 진행 중이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로 파이프라인을 다양하게 네. 걸치면서 모든 항암제 치료제로 쓰려고 하고 있다. 이게 두 번째인데 네. 사실 요거 타이밍도 중요한데 이게 타이밍이 좀 중요한데 오늘 굳이 왜 추가 매수를 했냐. 이번 주에 HLB 담당자 지금 이거 확실한 건 아닙니다. 네. 확실한 건 아닌데
내종양 임상 이상 발표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이번 주 내로 발표할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빠르게 매수해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내종양 임상 이상 데이터를 예상보다도 좀 빨리 발표해요. 네. 여러분 그 예상보다 왜 빨리 발표할까요? 왜일까? 왜요, 너무 왜요, 좋아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진짜 안 좋은데 빨리 발표해요? 안 좋으면 미루겠죠. 안 좋아하면 저기 묻죠. 그러니까 시청자분도 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엄마한테 있겠죠. 막 네. 안 좋은 성적 얘기할 때 막 뛰어가서 학교에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막 네. 미루고 그날 저녁 되고 다음날 굳이 얘기하는데 이런 이야기들 증거 그렇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 네. 풀어놓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무 아니 좋은 저는 네. 안 좋은 얘기는 빨리 하는 편인데. 네. 네. 그런가요? 매일 먼저 맞는 네, 편이어가지고. 일단 저희 목표가 가격 한번 들어볼게요. 아, 네. 네, 어떻게 일단 보시나요? 가격은 손절가 35,800원으로 AS 해드리고 지난번 가격대도 AS를 다시 할게요. 네. 35,800원으로 AS 해드리고 목표가도 5만 원 간단하게 일단 1차로 보고요. 이거 만약에 임상 이상 잘 났다 그러면 일단 한번 슈팅 쏠 거예요. 슈팅 네. 쏠 건데 슈팅 쏘면은 일단 45,000원 정도에서 기존의 물량 절반으로 줄이자. 요거는 전략은 똑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우리 주포 이현민 멘토님께 공격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HLB? HLB 뭐 좋은데 네. 지금이 매수 타이밍인가 좀 더 밀릴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요. 네. 지금 부분에서는 크게 지지 라인이 없어요. 근데 좀 밑에 사실 있는데. 저희는요 차트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시판업가 지금 이 이슈를 가지고 온 건데 너무 차트적으로만 대응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아니 재료도 봐요 저도 네. 재료도 보는데 최근에 보면 거래량이 조금 동반된 하락이 보였어요. 아. 그래서 쭉쭉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심리적인 영향이 차트에 많이 묻어나오지 오케이 않습니까?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네. 우리 주포 이현민 멘토님께서는 추가 매수 했어야 했나라고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멘토님? 지난번 추천 대비 좀 밀렸어요. 네. 그러니까 추가 매수했죠. 일단 한마디로 밀렸으니까 추가 매수한 거다. 네, 추가 가격대를 매수해서 좀 낮췄다. 지금 평단가를 좀 낮췄다. 평단가를 좀 낮췄다. 네. 제가 얘기한 거 뭡니까? 5%밖에 비중을 처음에 안 투입하자. 지금 많아봐야 10%입니다. 이거. 네. 저는 약간 좀 얌생이 같거든요, 지금. 잠깐만요. 아니 우리 멘토님한테 얌생이가 이게 뭐 뭡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얌생이처럼. 네. 이런 반응이 나올 것 같았어요. 네. 양승이 매매법인가요? 얌생이 이런 반응이 분명히 나올 거다. 네. 제나 앵커가 거예요? 만약에 적으로 갔으면 이런 반응이 나올 거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기술적으로도 지금은 나쁘지 않다. 왜냐? 만약에 여기에 이탈을 하게 되면 네. 지금 완전히 제가 손절가를 보고 있는 게 35,800원, 35,500원 라인인데 네. 요 라인을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손절을 보고 있는데 사실 요 라인이 지금 매수하지 않은 이거보다 더 길게 손절가를 잡으면 좀 쉽지 않다. 네. 그래서 쉽지 대응합니다. 않다. 그래서 사실은. 네. 손절 라인하고 우퍼가 라인이 약간 좀 잘 나오는 라인. HLB의 지금 평단가를 조금 야금야금 낮춰놨어요. 야금야금은 아니에요. 딱 이번이 마지막 추가 근데 매수. 지금 HLB가 마지막. 이번 주에 발표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종목 토론방이라고 그 투자자분들이 얘기하는 토론방에서는 종토방을, 네. 이 CEO 분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 정말요? 해서 그런 얘기 네. 썰이 좀 돌아서 이 발표가 31일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안 낼 것이다 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쨌든 조금 야금야금 평단가를 낮춰놨기 때문에 이 종목도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수익은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요. 네.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두 분의 승부사님의 종목들이 맞아요. 다 너무 좋은 종목들이에요. 네. 근데 그 타이밍에 맞춰서 수익률은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해당 QR코드 빠르게 찍고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은 김정철 멘토님 QR코드 나타나고 있고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킷에서 빠르게 들어오시면 우리 김정철 멘토님 오픈톡방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점의 전쟁 승부사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열띤 종목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3부에 계속해서 주포 이현민 멘토님과 함께 열심히 주식 공장 돌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